네, 안녕하세요. 장 PD입니다. 네, 오늘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쉽고 빠른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좀 분석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쉽고 빠른 방법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 나에게 해당되는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적용하는, 내가 발견한, 내가 깨닫고 아하 하고 터득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정말 쉽고 빠른 방법인지, 이건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닌지, 이 다음에는 또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계별, 직급별 뭐 가이드도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저는 작년 4월이죠.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제 PM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핵심 가치를 정해야겠구나. 내가 나의 어떤 핵심 가치를 정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PM을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먹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기회와 좀 삶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걸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이 PM을 임하는 여기에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저는 성장이라고 했어요. 성장.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는 성장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언급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그런 걸 명확하게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의 성장, 그리고 저의 팀의 성장, 더 나아가서는 스폰서의 성장, 그리고 전체 팀의 성장, 여기까지도 확대를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내 어떤 밑에 있는 팀 파트너의 성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위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한, 모든 팀에 대한 성장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보면은 이렇게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저에게도 PM에서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떤 거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좀 더 8단계로 나눠봤더니,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 부분이죠. 인지적 욕구,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알고 싶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심미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질서, 아름다움, 균형 추구. 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좀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잠재력을 발휘. 나에게 있는 잠재력이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뤄내고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궁금한,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의 욕구, 타인을 돕고 자기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저는 이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타인을 돕고, 저도 단순히 그냥 타인을 돕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욕구가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말을 보고,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살다 보면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의 영역이죠.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와, 말도 안 돼. 한 달에 13만 원 정도를 쓰는데 3천만 원을 번다고? 4천만 원을 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역, 그걸 넘어서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어떤 외부의 무엇과, 그런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지적 알아차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 말고 그걸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한가라고 보면, 인간은 영역에 상관없이, 전 영역에 상관없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운동이라든지 건강이나 재산이나 관계나 팀워크, 환경, 지식, 리더십, 이런 것들, 이런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때,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사람은 이렇게 행복감을 여기서 느끼는구나.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행복해져서 진심으로 PM을 즐기고 같이 행복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에게 이 성장에 대한 안내를 해야죠. 성장을 시켜줘야죠. 그가 성장하는 순간 그는 행복해지거든요. 관계, 뭐 물질, 돈, 재산, 건강, 이게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라는 걸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은 정말 예전에 표현됐던 신나게 해주는, 아주 즐겁게 해줘서 계속 이 사업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큰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파트너로서는 함께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한 그룹을 키워나갈 때, 이렇게 우리의 스폰서들과 함께해서 한쪽을 키워나갈 때, 그때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경험하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운 게 많을수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많고요. 이렇게 보고 배운 게 많으면은 두 번째 라인을 혹은 세 번째 라인을 키울 때 더 잘 키울 수 있고요. 더 빨리 키우고 더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 파트너가 왜 나를 불러줄까?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찾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언제 필요로 할까? 나는 잘 설명해 주는 사람,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트너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후원을 잘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분이 필요하니까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파트너로서, 스폰서로서 어떻게
언제 나를 찾을까? 이거는 고민해 보시면 명확히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스폰서로서 내 그릇의 크기를 넘으려면 공유하라.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내 밑에 정말 더 큰 파트너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내가 오히려 그의 성장을 막고 있거나 내가 그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또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분들과 계속 공유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고요. 내가 키우고 관리하면 내 그릇만큼 큰다고 합니다. 나만큼이죠. 나를 더 넘어서야죠. 스폰서에게 공유하면 나보다 더 커진다. 파트너로서는 정말 우리 파트너 분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는다. 진심으로 돕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성공하면 같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돕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한테 뭔가를 안내할 때 뭐 충돌이 난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 깊은 이면에는 나의 진심으로 나의 성장을 좀 돕고 있다, 응원한다라는 걸 좀 알고 있다면 그런 감정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 할 거라고 봅니다. 스폰서링, 과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후원, 저 역시도 후원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후원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런 걸 고민을 했더니 아하 하면서 터득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터득하는 순간들을. 스폰서링이란 복잡하게 가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영역은 결국에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링은 우리가 이제 뭔가 안내를 할 때 나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절대적이고 가장 쉽고 빠르고 전수가 될 수 있는, 전수가 되려면 쉬워야 되겠죠. 어려우면 전수가 안 되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원이라는 거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나 이거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멀리 다른 데로 가버리면 후원이 안 되죠.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에 자꾸 참여를 해야 돼요. 자꾸 안내를 해야 되고 개인의 역량으로 그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위험하다. 단계별 기초 행동 및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미아트에서 후속 미팅을 하면서도 가장 이 신규분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안내를 단계별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줘야죠. 제가 많이 보니까 1단계를 먼저 하셔야 된다. 1단계를 안 하고 2단계를 하다 보면 집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상처받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1단계부터 하셔야 된다. 1단계가 뭐냐? 1단계는 회사와 인증과 제품, 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아는 것이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 이 회사는 뭐 30년 된 회사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인증, 뭐 NTC라든지, 뭐 튜브
튜브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퀼런 리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 이름도 모르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에 먹는 것은 파워 칵테일이고 액티바이즈도 있고 리스토레이트도 있다라는 이런 제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들, 56가지 야채과일 곡물 허브, 이런 효소 주스다, 이런 특성들, 미네랄 주스, 해독 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과정이 1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PM에 대해서 알게 되셔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진정시켜서 그들의 개인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발휘하는데 항상 이 1단계라는 게 있다. 이거를 하면서 해야지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요거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에 제가 이제 타이틀을 1단계를 통해서 제품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제품 어떤 회사이며 어떤 인증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거. 그래서 신규 분들에게는 이렇게 1단계부터 꼭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럼 1단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죠. 2단계는 전달 전문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달하는 거. 1단계 이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전달을 하고 안내를 하고, 뭐 안내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기술, 방법, 뭐 기술, 화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미학대에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익혀두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이거 잘못 말했다가 관계가 끊기면 어떡하지? 그럴 때 그러지 않게끔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은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지 그 사람이 알고 싶은지를 파악을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막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버리면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들으니까 싫어요. 싫으면 또 심리가 좀 들어봐 하고 막 또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죠.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끊겼으니까 야, 이거 10년 된 친구인데 이거 하나로 관계를 끊어? 그래, 나도 끊어야겠다. 잘 됐다 하고 서로 관계를 끊고 서로 열받아서 서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 전문가, 전달 전문가, 어떻게 안내하는지, 어떻게 안내하면 좋은지,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 중요한 건 무엇인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무엇을 듣고 싶은지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좀 키워야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PM은 감각을 키우는 일입니다. 키우는 일.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례와 경험과 뭐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공부도 그냥 뭐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아떼에 오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참여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배우는 그런 거를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는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2단계 뭐 전달, 안내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제 3단계,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안내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는 방법. 너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너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겠지. 너가 아는 거를 나한테 배운 것처럼 너가 또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 이걸 이렇게 지시 형태로 알려줘 버리면 부담되죠. 그가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게끔 안내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형이 아니라, 지시하면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지시하지 말고 항상 뭐 사례라든지 제3자
제3자의 이야기, 아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제3자 이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게끔 그가 스스로 상상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가 스스로 나도 안내를 해야겠구나. 안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배워야겠구나. 안내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이걸 스스로 우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3단계죠. 3단계부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IMM 이상인 것 같아요. 거의 뭐 VP, IMM 이상 이 정도 되면은 거의 3단계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여기 이 정도의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4단계는요. 팀을 만들어주고 미팅을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서 이 세미나, 팀, 모임 이거에 대한 기획자, 전문가가 되는 거죠. 미아뜨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스케줄, 한 달 스케줄을 다 짜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사례 발표하실 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강의가 누군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강의가 안 됐을 때는 또 대처를 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후속 미팅을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계속 성장할수록 단계가 높아지고 그렇게 갈수록 PT가 되면은 뭐 EVP, PT가 되면은 요런 어떤 세미나 모임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진 거에서 참여해서 운영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팀과 이런 모임과 미팅을 만들고 기획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들어주는 거 이상으로 그 모임을 하게끔 모임도 하세요 그러면 안 하거든요. 스스로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임을 해야지. 전주 미아뜨를 보니까 이런 모임을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되는군요를 본인이 느끼고 결정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1단계에서는 제품 전문가, 2단계에서는 전달 전문가, 3단계에서는 후원 전문가, 4단계에서는 이런 미팅 전문가, 요렇게 좀 요런 전문가들이 계속 단계별로 돼야 됩니다. 갑자기 막 나는 뭐 잘 아니까 2단계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서 1단계를 통해서 제품을 잘 알게 되면은 미아뜨나 이런 데에서 강의도 해보고요. 소모임이나 준모임에서도 강의도 해서 내가 스스로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준비가 잘 됐으니까, 사실 준비가 잘 되면은 정말 입만 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요. 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 가입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